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대내 불안 요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 마감했는데요. 여기에 최근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의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변동성까지 확대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자동차주는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시장 기대치에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4%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런 깜짝 실적 발표에 어제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이었던 현대모비스도 2.3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26일인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요. 계속해서 나오는 시장의 소식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승 종목인 현대모비스의 실적 발표 소식과 또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해당 소식들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필승 종목들의 5% 수익률 달성 현황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5%를 달성해 주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입니다. 먼저 TFE가 편입가 기준 10.38%의 수익률 달성하면서요. 5% 달성 현황표 가장 상단에 자리하고 있고요. 텔레칩스는 9.22%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LX세미콘까지 6.88%의 수익률을 달성해 주면서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광진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당 종목들을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필승 종목들의 5% 달성 현황 확인해 봤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또 녹록지 않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네네. 그중에서도 저희 필승 종목이었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자동차 부품주가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어제 또 현대모비스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필승 종목으로. 네, 맞습니다. 또 현대차 실적이 나오면서 같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네네. 오늘 장 어땠는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 우리 증시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우리 증시 말씀드리기 먼저 미국 증시부터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급락하다가 장 막판 반등하면서 낙폭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었고요. 5월 3, 4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특히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실적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또 5월 FOMC가 기준금리 0.25% 인상이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금리 얘기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는데요. 미국 금리 얼마나 올리는 게 좋으냐 아니면 내리는 게 좋으냐 지금 설왕설래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네. 얘기 드리자면 네. 미국 금리 0.25% 인상하는 것이 우리 주식시장에는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SG
증권사발 반대 매매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에스모 증권이라고 얘기 드렸지만 이제는 많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다 아실 테니까 SG 증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G 증권 반대 매매 관련해서는 다음에 나올 필승 전략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거기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시황 시간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차,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인 3조 5천억 원, 3조 5천억 원은 올해 상장사 1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넘어선 그런 기록입니다. 또 현대차는 이런 좋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SK온과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그러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약 30만 대 분의 분량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반도체는 최근에 증권사에 관련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추천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반도체, 우리 이기자 가족 여러분 많이 보유하고 계신 그런 주력 섹터입니다. 우리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에 이 반도체 부분에 주목하셔야 하고요. 또 오는 27일에 예정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에 발표되는 내용들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물론 바쁘신 분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일일이 챙겨보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바로 이 내용들을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황 정리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전문가님이 노란톡방에 실시간으로 공유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SG증권의 대규모 매도 사태로 여러 종목들이 한가로 직행한 가운데 이틀 연속 반대 매매가 이어지면서 시장 역시 하방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내용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최근 미국의 애플이 선익 시스템의 IT용 8세대 OLED 증착기에 대한 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맥북 등 중형 IT 제품에 사용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이 네네. B2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점 이렇게 같이 짚어주셨는데 네네. 오늘 또 이어지는 내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깊은 내용이 있을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 상황이 그리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빚으로 빚은탑 무너지나 이런 제목으로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런 얘기 드리면서 저도 참 마음이 네.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길어야 며칠밖에 안 되겠지만 며칠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이라도 시장이 무너지면 우리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무너질 텐데 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제 필승 종목 역시 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가 현대모비스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렇다 한들 현대모비스가 1, 2% 올랐다 한들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에는 많이 어렵겠지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달아놓은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의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는 말로 위로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얘기로 돌아가서 주가가 연속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SG증권과 차액 결제 거래, CFD라고 하죠. CFD 차액 결제 거래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반대 매매에 나서고 있는
그런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SG증권 관련해서 키움증권, 교보증권, KB에너지증권 등 4대 곳에 이르는 증권사가 반대 매매에 나선 것으로 증권업계에선 보고 있으면서 네. 또 한국투자증권은 이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반대 매매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반대 매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어제 반대 매매를 시행하지 못한 그런 일부 대형 증권사들은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반대 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반대 매매에 의해서 오늘도 시장이 아주 안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차액 결제 거래, CFD가 무엇인가라고 알지 네. 못하시는 그런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표현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 가격, 그러니까 매수 가격과 청산 가격, 이렇게 매도한 가격 간의 그 차액분을 정산하는 그런 장외 파생 상품을 차액 결제 거래, CFD라고 표현하는데요. 약 40% 정도의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그렇게 투자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렇게 좀 위험한 상품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장이 하락할 때는 더더욱 위험한 상품입니다. 2021년 아케고스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서 아케고스의 비랑 사건으로 비랑 사태로 얘기되는 이 내용들이 미국 시장을 엄청나게 휘저었고 이렇게 휘청였던 그런 문제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CFD 거래를 하지 않으실 테니까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흔들리는 시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려야겠죠. 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분간은 가능하시면 조선, 방산, 금융, 신용평가, 음식료 등의 대피처로 피해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둘째로는 손실 중인 그런 종목의 교체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이 상태에서 반등하는 것을 이렇게 기대할 때는 앞으로 더 치고 나갈 이런 종목군들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했을 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 이런 관련 유망한 섹터로 이렇게 종목을 아예 교체를 해보시는 것들을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셋째로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한 종목 한 종목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런 종목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물론 보유 종목 중에 그런 종목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이 튀어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는 제가 어제 어떻게 매도를 시점을 잡아야 되나라는 점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어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필승 종목 시간에 특히 리뷰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이 세 번째에 대해서도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것들을 매도해서 지금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수익 실현해서 갖고 가시는데 매도 방법을 통해서 바로바로 수익 청산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관련주로도 조선, 방산, 금융 이런 관련주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현대해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해상 52주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길게 보셔도 조금의 조정은 있었지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52주 신고가에 들어가 있으나 거래량은 터지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특히나 금융주, 이런 손해보험 아니면 생명보험 이런 주식들이 이런 섹터들이 주목을 받는데요. 기존의 2차 전지주에 주목하시던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주목을 해보시라 조금 다른 쪽으로 옮겨가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내용에서 지금 현대해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손해보험 주들도 그리고 생명보험 주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드리면서 사실 오늘
필승 종목으로 준비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네. 네, 삼성화재를 원래 오늘 필승 종목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화재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좀 필승 종목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필승 종목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제가 이렇게 대피처로 얘기 드리는 종목 중에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죠. 조선주도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 조선주에 지금 가장 선두로 치고 나간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런 장 속에서도 계속 우상향, 물론 잠깐의 조정은 받았지만 다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은 하나와의 이런 하나의 인수 이런 내용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조선주 중에서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간 그런 종목인데요. 대우조선해양 말고도 지금 아직 위로 치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 중에서도 한번 선택을 해보셔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지금 다른 종목으로 대피처를 찾고 계신다. 이런 분들은 제가 얘기 드린 뭐 조선, 방산, 금융, 뭐 음식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집중을 꼭 해보시고 아예 종목 교체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꼭 반도체나 자동차 주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필승 전략 살펴봤는데요. 이 전문가님의 매도 방법을 이어지는 리뷰 시간에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필승 전략은 애플과 관련한 소식인데 이 노란 톡방에서는 한번 안내를 주셨었습니다. 네네. 이 소식에 대한 기사를 공유해 주시면서 네네. 아직은 조금은 주의할 때다. 아직은 살짝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네. 안내를 주셨었는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해당 이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오늘은 행위의 특집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런 기사 누구를 위해서 울리나라는 것들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 달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선익 시스템, 야스 등의 종목들을 언급하면서 애플이 8세대 OLED에 사용될 선익 시스템의 증착기 사용을 승인, 즉 인증했다는 기사가 나왔다라는 내용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애플 웹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정부 사이트 이런 각종 사이트들을 뒤져보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재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래서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에 진입하고 야스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노란 톡방을 통해서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는 지금 진입할 때가 아니다. 기다리시라라는 얘기 드렸었는데요. 어제 역시 상한가에 들어간 선익 시스템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맞았습니다. 증착기는 OLED 장비 관련해서 가장 값비싼 장비로 현재는 일본의 캐논 토키사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요. 대당 가격이 1조 원대의 가격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세대인 8세대 증착기는 1조 원대 중후반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값비싼 일본의 캐논 토키 증착기 이것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세대에 여기서 LG 디스플레이가 선익 시스템과 야스 등과 같이 함께해서 한 캐논 도키사의 증착기보다 40에서 50%가량 저렴한 8세대 증착기 개발에 지금 계속 가속을 밟고 있는데요. 관건은 역시나 애플사의 인증입니다. 애플사의 인증을 받아야 앞으로 애플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사의 인증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애플의 인증을 받은 증착기 현재는 일본의 캐논 토키사 제품뿐입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게 얼마나 큰 뉴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애플 인증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 이러면 역시 충분히 흥분할 만한 기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고 애플에서 그런 인증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면 저는 상한가 그리고 10%, 20%
올라가 있어도 바로 진입하셔라라고 사인을 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뭐 한두 번의 상한가로 끝날 내용들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이 기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이 기자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에게 매수 매도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은 단순히 이런 기사 내용을 보고 나는 이런 확신이 생겼어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확신은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재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확신을 얘기 드리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조금 늦어지니까 내가 수익률을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럴 때 주저없이 그럼 수익률을 낮춰도 상관없으니까 꼭 확인하시라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수익이 적어지더라도 꼭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기사가 나왔을 때도 심지어 제가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꼭 확인하고 또다시 확인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이런 확인을 통해서 확신이 섰을 때 하는 것이 진짜 투자이고 매수 그리고 매도입니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요. 이런 확인을 통한 확신, 그것이야말로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울리는 이런 종소리가 정말 죽음의 종소리가 아닌 희망과 수익의 그런 종소리가 되게 해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차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네, 선익 시스템 이렇게 차트로 길게 보는 것 외에는 좀 짧게 오늘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정말 충분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한 이런 OLED 증착 장비를 국산화하는데 정말 힘쓰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익 시스템, 야스 이렇게 야스, 선익 시스템,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합심해서 증착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어제 이렇게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 무근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오늘 이 내용들이 불확실하다 하는 내용에 이렇게 하락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정말 이게 사실이다 이러면 상한가 또 상한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늦게 따라가시더라도 꼭 또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따라갔다가 오늘 크게 물리게 되는 이런 사태는 꼭 막으시라 이렇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내가 이쪽에서 다른 쪽에서 많이 물렸으니까 지금 이쪽에서 만회해야지 라는 그런 욕심에 이런 기사 보고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꼭 확인하고 좀 욕심을 줄이시라라는 얘기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스 어제 상승폭이 좀 적었던 만큼 오늘 하락폭도 그만큼 적었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선익 시스템, 야스는 지금 국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도키가 아닌 다른 일본의 협력사와 지금 8세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개발만 된다면 저는 주저없이 선익 시스템, 야스 바로 진입하시라. 단 확인이 된다면요. 이렇게 야스도 오늘 8% 이런 하락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하락 보일 때 늦게 따라가신 분들은 정말 지금 속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정말 좋은 기사 보고 좋은 회사에 따라갔는데 손해보면 정말 마음이 더 쓰리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정말 재차, 3차 당부드리지만 꼭 확인하고 가자라는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이 확신을 통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요. 김광진 전문가님의 투자 마인드가 궁금하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혼자서 고민하시는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희 이기자 톡센터에 문의해 주시면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냉철한 분석으로 응급 처방해 주실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간, 이기자 톡센터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은요. 명신산업, LG디스플레이, C일앱입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과 톡센터에서 응급 처방 내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명신산업인데요. 몽돌님께서 매수가 2만 원대에 비중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10% 비중으로 의뢰를 해주셨는데 네네. 바로 살펴볼까요? 네, 명신산업 자동차 부품 업체 하면 또 대표적으로 네.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그런 기업입니다. 명신산업 우선 기업부터 보고 넘어갈 텐데요.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 을 자동차 자체 부품 업체에 납품하는 것을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재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매출액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우상향하는 이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실 텐데요. 네. 차트 보면 다만 이렇게 우상향하는 내용과는 다르게 이렇게 차트는 계속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몽돌님께서 10%에 26,600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라고 얘기 중이신데요. 한 10% 정도 손실 중이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가 네, 지금 이렇게 이평선을 되돌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격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조정 나왔으나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네, 이렇게 하단 부분이 많이 내려와 있는 걸로도 확인되지만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가격대까지는 아직 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 이렇게 하단 부분을 계속 높여가면서 상승하면 더 좋으나 현재까지는 조금 위험한 상태이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으로도 계속 유망한 내용일 거고요. 제가 한미 이런 대통령 만나서 이런 내용 협상하고 논의할 때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받을 것인가라는 내용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을 텐데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앞으로 자동차는 조금 더 유망하겠다라는 내용도 계속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계속 매 11일 단위로 10일 단위로 해서 11일, 21일, 1일 이렇게 수출입 현황, 수출입 동향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봐도 자동차 계속 좋은 상황이니까요. 명신산업 지금 10% 아주 비중도 적당하고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지금 현재 10% 정도 손실이셔도 계속 들고 가보시라. 더 이상 더 많은 내용을 굳이 얘기 드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 이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충분히 견딜만 하실 거고 이후에 이 내용 조금 더 돌려서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보자라는 내용까지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인 명신산업 상담 받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앞서서 이 두 번째 필승 전략에서도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네, 닉네임 알라리님께서 오늘 닉네임들이 다들 귀엽습니다. 동글동글하고. 네,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30%로 톡센터에 응급 처방 의뢰 주셨는데요. 네, 먼저 LG 디스플레이 기업계요 역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두 회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LG 디스플레이 LCD, OLED 이런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계속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만 LG 디스플레이 조금 경영상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는 다르게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서 앞으로의 투자 여력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그와 상황이 달라서 LG전자에서 일정 규모의 장기 차입까지 이렇게 받는 상황인데요. 이런 내용 한번 재무로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재무상 매출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22년, 2021년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출액도 이렇게 증가 폭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도 적자 지속이 예상된다. 영업이익 적자 지속이 예상되고 그리고 2024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아마 주가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볼 것이냐 이런 내용을 아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내용 차트 한번 살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00원에 30% 정도 이렇게 들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24,000원에 아마 매수하셨다라면 2020년도 아니면 2021년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보유하고 네네. 계신 것으로 유추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지금 30% 정도 손실, 31% 정도 손실 나신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도 손실 단기간에는 이렇게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직접 납품하게 된다.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당연히 선익 시스템이나 야스 같은 종목이 아주 급등하는 모습 보일 거고요. 여기에 따라가서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좋은 모습 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여기서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OLED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좋게 보고 LG 디스플레이를 샀다면 이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역시나 선익 시스템이나 야스 같은 종목 아니면 디스플레이, OLED, 장비주에 이렇게 종목을 교체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수익률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나쁜 회사냐라고 얘기 드린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OLED가 떠오르는 이런 것을 만약 기대하시고 종목을 구매하셨다면 매수하셨다면 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이렇게 주가가 앞으로 꼬꾸라져서 그럴 것이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종목군들이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0% 정도 들고 계신 것을 지금 당장 다 교체해라 라고 하면 당연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 정도라도 지금 내일장이 만약에 더 하락하고 저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런 장들이 조금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상을 해보는데요. 한 모레장쯤에서 한번 10% 정도는 한번 종목 교체를 해서 특히 선익 시스템, 야스 여기에 투자하라는 내용은 당연히 아닙니다. 여기서 애플 인정이 안 나오면 더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OLED를 좋게 보면 다른 장비주로 한번 10% 정도만이라도 종목 교체를 해보시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은 C랩이 준비돼 있고요. 닉네임 베개님께서 매수가 25,500원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네. 비중이 50%고요. 이 베개님이 AI 유일 엔비디아 소프트 협력 업체다 이런 기대감에 또 네네. 매수를 하신 것으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네. C랩 기업계요 역시 한번 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AI 솔루션을 토대로 대용량 영상 데이터 초고속 분석할 수 있는 그런 AI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인 회사이고요. 미국 엔비디아의 국내 유일 소프트웨어 파트너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2020년, 22년, 21년, 22년까지 나와 있고 아직 예상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실적 시즌에 들어갈 때는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은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 지속적으로 3월 달 지속적으로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조금 이렇게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역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개님께서 C랩 50%의 비중으로 25,500원 들고 계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00원 지금 이 자리인데요. 이렇게 아마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지되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 부분이 다시 턴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한 3월 30일쯤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얘기 드리지만 인공지능은 조금 이렇게 실적 시즌에는 항상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 한 21% 정도 손실 중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정도 손실, 특히나 또 50% 정도 되는 과한 비중. 저는 이런 비중을 지금 들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투자하는 전체 금액을 좀 줄여보시라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장세가 마무리되고 또 FOMC에서 기준금리 얘기가 나온 이후에 AI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에게 지금은 반도체 있지만 더 조정 보이면 당연히 2차 전지, 인공지능, 로봇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저 2차 전지나 이 로봇, AI 이런 것들이 내려오길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내용들을 그대로 두드려 맞고 계시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50%나 되는 이런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투자 비중을 잠깐 좀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투자에 정말 익숙해졌구나 할 때 다시 투자 비중을 늘리시는 거 먼저 얘기 드리고요. C랩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현재는 이렇게 이평선을 확실히 깨고 내려와 버린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을 실리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상황. 앞으로도 좀 더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상승을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너무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비중을 줄여보시고 저는 가능하다면 20%까지 비중을 줄여서라도 다른 좀 지금 상승하는 종목에 타고 계시다가 제가 AI 로봇주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계속 드리나요? 제가 기사가 확 나오고 이슈가 확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게 완전히 섹터가 상승 전환했을 때 그때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뉴스가 나왔을 때도 이거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이 아니다. 계속 당부 드렸고요. 이렇게 확인하고 지금 다른 데에 잠깐 지금 현재 C랩에서 줄였던 물량을 다른 데에서 좀 유지하시다가 그 종목이 조금 수익이 나셨던 것들을 다시 빼서 이렇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에 다시 들어가 보시라라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C랩 상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종목 상담해 봤는데요.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김광진 전문가님께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냉철한 분석과 또 따뜻한 조언 해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뜨는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법을 배워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S&T 모티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S&T 모티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리뷰 시간을 통해 전문가님께서 매도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돼 있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TFE 이렇게 어떻게 매도를 했느냐, 왜 매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의 매도 시점을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서 잡으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서 TFE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매도한 시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TFE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조정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지점에서 TFE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해버렸는가 라는 점. 지금 보시면 노란색 이 21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거래량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상승했던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아흘에, 열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물론 18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18일 이렇게 이평선을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 이평선을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원래 같으면 이렇게 18일 기준 이평선을 닿는 이런 점에서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겠구나. 당연히 그날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제는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 종목 한 종목만 급등하는구나. 아니면 전체 섹터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유난히 이 종목만 급등하는구나. 이럴 때 해당하는 매도 방법입니다. 18일이 아니지만 근처인 21선 근방에서 나는 일단 정리를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더 내려서 이 부분에서 자율익절 하시라라고 바로 사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그 이후에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늦게 보시고 따라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이기자 가족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게 느낍니다. 왜 너는 그 가격대 그냥 얘기해주고 여기서 정리해버리게 하지? 그 부분들을 더 보수적으로 봐서 단 1% 아니면
1, 2%라도 낮게 수익을 거두게 하느냐. 저는 지금 600명이 넘는 이런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을 전체 다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이 한 종목 칠 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쉽게 접하시지 못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리지만 거래량이 터졌다.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 수를 세보는 겁니다. 조정된 날짜 수. 꼭 조정된 날짜 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이 조정 다 상관없습니다. 이 이평선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냐? 이 5일 이평선은 5일 내에 매수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다. 그리고 당연히 20일 이평선은 지난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이 이 가격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이 이렇게 안 좋았을 때 20일 가격에 다가오면 한마디로 내가 매수한 가격에 다가오면 당연히 불안하니까 내가 본전은 거두고 가야지 아니면 그 이상 빨리 빠져야지 라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이평선 매매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일수 아니면 상승이 나온 일수 아니면 조정이 나온 일수를 따져서 이때쯤에는 사람들이 20일 평균선에서는 매도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먼저 자리 잡아서 매도 처리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 때나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당연히 지금 전체적으로 장이 좋아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매도 방법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매도 방법을 왜 알려드리느냐. 지금 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락 국면에 있을 때 내 한 종목이 튀었다. 이럴 땐 바로 또 수익 실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튈지 내가 정말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어떠한 기준을 잡으시라고 제가 이러한 매도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매도 방법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필승 종목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 이기자 들어가기 전에 저도 예비역 공군 대위지만 이렇게 군 관련해서 아니면은 또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죠.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종목인 걸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K2 흑표 관련해서 S&T 모티브 관계사가 이렇게 연결돼서 K2 흑표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있지만 S&T 모티브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또한 오늘 한 가지 더 제가 드리자면 이렇게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방산 당연히 주목할 수도 있지만 제가 히든 종목 또 금융주로 준비를 해둔 종목 히든 종목 한 종목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내일 노란톡방에서 또 얘기 드릴 테니까요. S&T 모티브가 방산주긴 하지만 방산주와 관련돼 있지만 조금 나는 더 대형주 그런 종목에 투자하고 싶다, 불안하다 하시는 분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금융주 관련해서 또 히든 종목으로 얘기 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으로 한번 교체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S&T 모티브로 돌아가서 이기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S&T 모티브는 이런 내용들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그리고 방산 이런 내용입니다. S&T 모티브 이기자 내용 두 번째 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익 계속 강조하는 점 있죠? 우상향 하는지 보자. 자, 우상향하고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상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한번 쭉 확인해 보시고요. S&T 모티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물론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방위산업 이렇게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확인하고 있다. 한번 보시고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SM 모티브는 제가 왜 방산주 중에서 가지고 왔느냐. 방산주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훨훨 날아가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S&T 모티브는 이런 부분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조금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한 그런 숨겨진 방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이렇게 보시고요. 차트 보실 때도 맨날 찰리 구간 상단 아니면 델타 구간 이렇게 나와서 불안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브라보 구간을 막 이렇게 깨고 넘어간 이런 상태에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래량이 터진 이런 내용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기 앞에 보이는 이런 알파 구간에서 지금 브라보 이렇게 횡보 구간을 거쳐서 이제 막 찰리 구간으로 넘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많이 불안하지 않은 그런 자리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자면 제가 투자란 확신 계속 강조드립니다. 이 확신은 단순히 너를 믿기 때문이야, 기사를 믿기 때문이야, 아니면 신을 믿기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늘 확인하라, 또 확인하라 이걸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필승 종목 S&T 모티브 공부해 봤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모두 전달해 드리진 못했지만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께서 단단하게 준비한 종목인 만큼 더 많은 내용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안내 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QR코드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 또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저희의 구호죠. 이 기자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